큰딸이 수능을 마치고 그저께는 수시 면접도 봤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고3들이 특별하게 할 게 없어서 저도 이제 연차가 많이 남았고 그래서 이제 틈새 여행을 가기로 하고 어디로 갈까 딸하고 협의했는데 중국 동방항공으로 상위 경유해서 가면 바르셀로나 한 50만 원 정도 왕복 티켓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긴 힘듭니다. 상해에서 이제 7시간, 돌아올 때는 3시간 경유하는 게 있는데 라운지에서 이제 쉬면 되니까 저렴한 항공편으로 바르셀로나를 여행하기로 이제 결정하고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1터미널에 동방항공이 있고 체크인 카운터는 H에 있습니다. H열에. 그래서 H열로 가서 체크인하고 짐도 없어요. 20인치 캐리어랑 그냥 등에 매는 가방으로 이렇게 인등을 하고 있고 상해까지 인천에서 상해까지는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식사 한번 하고 식사는 소고기인 것 같습니다. 소고기 이제 덮밥, 소고기 밥이 나왔는데 그냥 배를 채운다는 정도 그렇게 하고 상해공항 도착해서 트랜스 구역으로 넘어가서 짐 검사하고 면세구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면세구역으로 들어와서 G135 쪽에 라운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라운지에서 7시간 동안 대기하면서 쉬려고 하고 있고 딸은 피곤했는지 지금 자고 있네요. 비행기에서 계속 잘 건데 이렇게 해서 새벽까지 있다가 비행기 타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13시간 반 정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늘은 여행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제 바르셀로나 도착하면 그때부터 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상해에서 7시간 대기 후 드디어 바르셀로나 출발합니다. 비행시간은 약 13시간 조금 더 넘었고요. 현재까지는 견딜만 합니다. 상해에서 바르셀로나 넘어갈 때 기종이 A350인데 비행기도 새 거고 쾌적했습니다. 역시 기내식은 비슷한 수준으로 한 2번 정도 더 나고요. 특이한 점은 현재 러우 전쟁 때문에 한국 국적기가 러시아 영토를 못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을 갈 때 밑으로 이렇게 둘러서 가는데 중국 국적기는 러시아 영토를 그냥 다이렉트로 지나가네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모스크바도 보이고 이런 점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도착하고 우리 여행도 잘 진행되고 잘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공항 수속을 다 밟고 나왔습니다. 이제 시내로 넘어갈 거고요. 챗GPT가 추천해 준 게 이제 바로 홀라 바르셀로나 교통카드인데 저도 확인해 보니까 그게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저 일정이 딱 4일이고 만 4일이거든요. 그래서 공항 도착해서 시내, 그다음 시내에서 무제한으로 이용하고 그다음 시내에서 공항까지 다 이 카드 하나만 구매하면 모든 게 해결돼서 여행 초보라든지 아니면 시내 교통을 자주 이용할 것 같으면 현명한 선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매하고 전차를 탔습니다. 호텔 도착하고 체크인 이뤄서 짐을 맡기고 사그리다 파밀리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죽기 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스페인 바르셀로나 경유하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여행 오셔가지고 한번 봐야 될 가장 큰 관광 포인트, 바르셀로나 와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고 가장 이제 핵심적인 관광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그리다 파밀리아 관광을 외부, 내부, 밑에 박물관부터 해서 싹싹싹 방문했고요. 사그리다 파밀리아 관광을 마치니까 점심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추천 메뉴 위주로 했고요. 지금 플랫 피자
피자처럼 생긴 거는 그냥 처음에는 맛있다가 그냥 그랬고, 스페인이 원래 빠에야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리조또인데 리조또를 빠에야 형식으로 이렇게 해산물을 해서 했는데 맛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다 먹고 남은 저 플랫 피자 같은 경우는 이제 포장해서 왔죠. 커피숍 가서 커피 한잔 하고 호텔 가서 이제 짐 풀고요. 이제 좀 쉬었다가 구엘공원도 한번 가보려고요. 그래서 나섰습니다. 영어 가이드, 구엘공원 투어, 가이드 포함해서 5명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가이드가 차분하게 설명도 잘해주고, 그 다음 소그룹이라서 여유있게 이렇게 구엘공원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간대가 이제 저녁 노을이 이제 질 때라서 바르셀로나 저녁을 붉은 노을과 함께 조망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너무 좋았고, 첫날 투어 끝나고 일찍 자면 시차 적응이 힘들어서 그냥 조금 더 무리한 김에 더 진행했습니다. 카탈리아 광장으로 넘어가려고요. 그래서 전철 타고 패싱 디 그라시아 역에서 이렇게 한 정거장이거든요. 내려가지고 길에 루미너리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광장까지. 그래서 한 정거장을 걸어서 광장까지 갔다가 호텔 복귀하고 오늘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Si no fuera por tu gracia y por tu amor. 바르셀로나 도착한 첫날부터 좀 무리한 일정으로 투어를 진행했고, 그래서 2일차에는 오전 일정을 비웠습니다. 따로 일정을 잡지 않고 충분히 휴식하는 모드를 취했습니다. 이번 일정에 항공편을 제외한 모든 일정은 생성형 AI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묵고 있는 호텔도 GPT가 생성해 준 곳이고 괜찮습니다. 프로그램도 이제 저희가 원래는 GPT는 바르셀로나 도착하고 첫날이니까 도착해서 무리하지 말고 프로그램 하나만 추천했는데, 제가 어제 좀 무리하게 진행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또 일정을 다 수정해주고 최적화시켜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많이 걷기 싫다고 하면 우리는 콜라 바르셀로나 교통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뭔가를 타고 다니도록 만들어주고, 여유있게 좀 걷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걸으면서 여행할 수 있는 최적화 동선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약한 거를 알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또 프로그램을 짜줍니다. 괜찮습니다.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카사 바티오라고, 이거는 가우디가 이제 1904년에서 1906년에 리모델링한 건물이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는 것은 이제 포트 비리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가는 길이 고덕지구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대성당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이렇게 예쁜 골목길이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딸 사진, 이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공연도 합니다. 대성당 앞이거든요. 그래서 대성당 앞에서 한번 찍고 저녁에 한번 이 앞을 또 지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크리스마스 이제 마켓이 지금 오픈된 상태고요. 포트벨에 도착해서 이렇게 해변 보트 선착장 주변을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고, 그 다음에 쇼핑몰 앞에 보면 이렇게 해변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몽주익 언덕 저기 보이고요.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 여기서 레스토랑을 가든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다른 음식을 싸와서 이제 이렇게 피크닉 같은 거 돗자리 가져와서 하는 거 추천드리고, 거기 이제 다리를 건너는 사이에 이제 배가 지나가도록 이렇게 다리가 열립니다. 중간에. 오 마이 갓. 요것도 신기한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렇게 속도를 높여가지고 배가 지나가는 모습까지 영상을 좀 담아봤습니다. 신기하죠? 어제 무리했는지 이 짧은
이렇게 관광 투어를 했는데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간 투어 시작하기 전에 한 1시간 약간 더 시간이 남아가지고 차 한잔 하러 왔습니다. 차 한잔 하면서 딸하고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수시 면접 같은 것들, 그 다음 친구들하고 이야기했던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커피숍 위치가 이제 우리 야간 고덕지구 투어 모이는 장소 바로 옆이라서 이제 시간에 맞춰가지고 나갔고,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같이 투어할 분들 가이드 인사하고 첫 번째 투어 장소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고덕지구가 이제 오늘은 토요일에도 상관없는데 평일날 저녁에 오면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투어 상품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장소가 구엘 저택입니다. 가우디 초기 대표작이고, 이 건물의 특징은 문이 두 개고, 하나는 말, 하나는 사람.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은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범퍼, 마차가 부딪히는 범퍼를 뱀 모양으로 놨던 것들, 아니면 이제 뭐 건물에 기타 뭐 이렇게 그 장식품들을 다 이렇게 기성품을 쓰지 않고 이렇게 직접 대장간에서 만들었던 것. 그래서 일반 건물 짓는 거에 한 10배 정도 소요됐다고 하더라고요. 동시대에 누가 살았냐면 피카소가 살았습니다. 어디에 살았냐? 구엘 저택 맞은편 우측. 저기 보면은 건물 옥탑방에 살았고요. 구엘은 너무 잘 살고, 그래서 이제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요. 피카소는 좀 보시는 것 같이 좀 못 살았죠. 그래서 좀 젊고, 그래서 진보적인 성향이 강했고, 그래서 구엘처럼 부자의 돈을 받아서 활동하는 가우디를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문으로 보이는 가우디 작품이 싫어서 커튼을 치고 살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 건너서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오면 마당에 가로등이 2개가 있습니다. 그 가로등이 가우디 작품이거든요. 거기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고덕지구 야간 투어는 2시간 정도 진행되고요. 무조건 저는 추천입니다. 항상 유럽에서 현지 가면 짧게 반나절 투어, 2시간 투어, 하루 투어 있는데, 이런 것들 활용해서, 여기 지금 범퍼 있죠, 마차 범퍼 똑같이. 그리고 여기 왕의 광장에서 사진 기념 촬영했고요. 이런 식으로 무조건 추천드리고, 이제 오늘 2일차 일정도 이렇게 완료하였습니다. 오늘은 몬세트리스동과 시체스 해변마을을 구경하려고 패키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도착한 곳은 몬세트리스돈으로 1925년도 세워진 수도원입니다. 당초 계획은 몬스트리 합창단 공연을 신청하려고 이제 옵션을 넣었는데 일요일 공연이 없다고 합니다. 검은 성모상 투어도 있는데 그거는 또 신청을 못했네요. 그래서 전망대를 가려고 이제 또 전망대를 가니까 막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경고로 출입 통제가 돼가지고 전망대 가는 경로를 갈 수가 없다네요.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냥 현지 주민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 노점상에서 간단한 간식을 사 먹고 몬세트리 이제 수도원 경치 구경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오전 일정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전 보내고 다음 이동할 곳은 시체스 해변마을로 이동합니다. 시체스 해변마을은 원래 시체스가 웅덩이라는 뜻을 가졌다네요. 그래서 산이 둘러싸고 있는 웅덩이가 이제 바다를 이렇게 포옹하고 있다는 의미의 마을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유명한 도시가 아니었는데 바르셀로나를 이렇게 드나드는 상인들이 시체스를 보고 여기는 너무 아름답고 조용한 마을이다. 그래서 이런 휴양지로 이렇게 이용했던 마을이고, 1990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정비가 이루어졌고, 그 덕에 이제 관광지로 유명해진 도시라고 합니다. 유민이랑 바닷가 구경 살짝 하고 멜로나 마절 11이라는 레스토랑에 이베리코 스테이크 세트를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스페인 요리로 유명한 이베리코 하몽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베리코 돼지 품종으로 만든 하몽에다가
빵콘토마테, 빵에다가 토마토 뭐 베이스를 얹어 놓은 거를 빵콘토마테라고 하는데, 요런 요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홍합 요리, 가지 치즈 구운 요리, 감바스, 그리고 메인 요리인 이베리코 스테이크를 같이 먹었고, 음식 자체가 좀 느끼할 수 있으니까 저는 또 스페인에서 유명한 게 상그리아거든요. 그래서 상그리아를 같이 시켜가지고 식사했습니다. 근데 유민이가 식사하고 나니 기분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오전에 몬테스트라 수도원 갔다가 시체스까지 버스 타고 내려오고 산도 막 꼬불꼬불하고 약간 멀미도 생기고 이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식사 후에 밝은 모습으로 다시 또 이제 바닷가를 구경하게 됐고, 바닷가 구경하면서 오히려 몬스테라 수도원보다는 시체스가 저희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이제 바닷가도 구경하고, 아마티라는 젤라또 집인데 별이 4.7인가?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젤라또도 하나 간식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와이프랑 다시 한번 더 오면 좋겠고, 그래서 아름답게 해변을 거닐면서 3일차 바르셀로나 여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Seríamos distintos, quizás. 어제 1일 투어로 좀 이제 고생을 해서 아침에 분식을 먹었습니다. 라면하고 떡볶이, 뭐 짜파게티 이렇게 먹었는데 언제나 맛있네요. 아침 먹고 또 자고 그냥 쉬었습니다. 쉬고 오후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뭐 여행지라기보다는 그냥 바르셀로나 해변 가서 지중해 한번 더 보려고요. 길을 나섰고, 가는 길에 시내 유명한 쇼핑몰에 들러가지고 점심 도시락 이제 사가지고 포장해가지고 갔습니다. 바닷가에 돗자리 펴고, 돗자리는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갔죠. 좀 작은 걸로. 그래서 돗자리 펴고 준비한 도시락 먹으면서 바닷가 보고 조용하게 휴식을 취했습니다. 점심 먹고 바닷가 누워서 한숨 차고 음악 듣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바다만 보고. 스페인 처음 와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너무 깨끗하고 맑고, 어떻게 이렇게 살기 좋은지. 날씨도 춥지도 않고 겨울인데.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아직 가보지 못한 카사밀라로 향했습니다. 카사밀라 가다가 추러스 맛집도 한번 들러가지고 간식도 먹으면서 쉬엄쉬엄 그냥 오늘은 그냥 이렇게 무리하지 않고 그냥 힐링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여행을 했습니다. 정작 카사밀라 가니까 이렇게 뭐 특별한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처음에 어떤 이렇게 가부디 성당 봤을 때 어떤 느낌, 그런 것들은 별로 느껴지지 않고 이제 서서히 이제 여행의 종반으로 다가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행의 마지막 날 휴식을 이렇게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귀국하는 5일차 영상을 편집합니다. 지금은 도착하고 며칠 지난 상태입니다. 그동안 밀린 회사 일이랑 개인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처리할 거 처리하고 이제서야 영상 편집에 들어갑니다. 귀국 날에 아침 6시 반쯤에 호텔 체크인하고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공항 도착해서 체크인하고 연세구역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탈 이제 게이트 쪽으로 이동해서 비행기도 보고 보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원래는 조금 일찍 출발하는데 비행기가 계속 뭔가 이렇게 짐이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뭔가 찝찝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한참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지연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10시 20분 출발이 12시에 출발한다 뭐 이렇게 바뀌고 2시간 공지되고 스낵바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또 좀 지나니까 17시로 변경됐더라고요. 야, 이거 잘하면은 오늘 못 갈 수도 있겠다. 아니나 다를까 비행기 취소되고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제 바르셀로나 이제 여행이 하루 더 추가되어 버렸죠. 호텔 알파라는 곳으로 이동해가지고 짐을 풀고 쉬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용한 비행기가 동방항공인데 FSC 풀 서비스 캐리어라서 충실히 이제 매뉴얼에 따라 호텔과 이동 그리고 먹을 거 저녁이랑 아침 식사 기본적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연에 따른 보상은 별도로 진행할 거고요. 그것도 이제 챗GPT가 자세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어떻게 저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 그거는 뭐 다음 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뭐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았습니다. 뭐 유민이도 다행히 수능 마치고 수능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는 뭐 조금 바쁘긴 한데 딸하고 이렇게 장시간 보낼 수 있는 게 흔하지 않으니까 만 4일 동안 여행했던 피로도 풀고 하루 그냥 호텔에서 쉬다가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호텔 주변에서 치킨을 사서 고기도 때우고 뭐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주는데 그 전에 살짝 배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산책도 하고 베스트는 아니지만 썩 나쁘진 않다. 하루 연장된다고 해서 그래서 호텔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이렇게 8시부터 주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이 저녁을 안 먹고 그냥 잘 걸 그랬어요. 그냥 왜냐면은 우리 간식을 먹었기 때문에. 근데 호텔에서 이제 약간은 기대를 했는데 후회스럽습니다. 호텔에서 주는 메뉴 에피타이저, 메인식, 디저트 다 나오긴 하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저녁 8시 이후면은 한국 시간으로는 3시에서 4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시차 적응을 준비할 겸 해서 그냥 잘 걸 하는 후회는 약간 있었습니다. 다시 아침에 다가왔고 딱 하루 더 늦어진 거죠. 그래서 하루 더 늦어진 다음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호텔에서 새벽 6시에 출발해서 이렇게 공항으로 도착했고 체크인 하는 데만 2시간 걸렸습니다. 면세구역 들어오는 데까지. 너무 쾌적하지 않은. 체크인하고 들어와서 이번에는 편하게 라운지로 들어왔고요. 아침 식사도 하고 비행기 상태도 편안하게 라운지에서 확인하면서 이렇게 보딩 뜨는 걸 확인하고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상해에 도착하고 한국 오는 것도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보상을 위해서 출국을 한번 했다가 짐도 찾고 다시 또 재출국, 중국을 입국하고 재출국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절차를 밟아가지고 본의 아니게 중국 도장을 여권에 받았습니다. 당일로. 그리고 비행기는 다른 비행기로 변경돼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저께 그러니까 여행 첫날 갔던 그 라운지로 가서 대기하다가 한국으로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딸하고 여행하는 게 또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가 참 좋은 시간이었고 딸이 수능 끝나고 유럽 스페인이라는 곳을 2년이 돼서 가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계획 없이 GPT나 이런 AI를 이용해서 여행 가이드를 받고 크게 문제 없이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여행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여행 내내 이제 저희가 가이드를 받았고, 스페인 자유여행을 갈 거다. 어디로? 바르셀로나로 갈 거고, 아빠랑 만 18세 딸이랑 2명 같이 갈 거다. 우리는 12월 5일날 7시 40분에 도착할 거고, 12월 29일날 10시 20분에 한국으로 출발할 거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일정을 또 추가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전체 일정을 짜줍니다. 숙소도 이제 우리 예산을 말해주고 레지던스 호텔이 좋겠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지하철 노선까지 알려달라. 그리고 식당까지 알려달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숙소도 이렇게 알려주고요. 우리는 여기서 2번 숙소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숙소를 잡았어요. 숙소를 잡으면 이제 숙소 기준으로 다시 또 일정을 또 짜주고요. 점점점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계속 쌓입니다. 이 일정에 대해서 계속 쌓이고, 이제 챗GPT도 제 일정을 계속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알면서 점점 더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식으로 여행의 가이드를 받았습니다. 첫째 날 동선하고 식당 갔던 거, 그리고 여행 갔던 것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 또 알려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시 또 이제 둘째 날 관광하는 것들을 새로 구성해 줍니다. 현지에서 이제 뭐 클록이나 아니면 리얼 마이 트립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부분 반나절 아니면 원데이 투어를 예약하면 그것까지 정보를 알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또 일정을 이렇게 재구성해 주는 식으로 해서 그 여행 일정을 맞추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잘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처음 가는 이제 여행지라도 챗GPT를 이용하면 너무 쉽게 이용이 가능하더라. 투어 중간에 이제 여행지에 대한 내용을 구엘주택 같은 것들도 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카사바트요는 어떠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저희 비행기가 지연됐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뭐 얼마 이상 되면은 처리가 되고, 기본적으로 항공사에 제공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뭐 어떤 거를 챙겨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여행에 큰 도움을 받았다.